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알아볼 얘기는 이진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는 영문으로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교재에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집합이거나 모든 노드들이 루트의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되는 노드들의 유한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요 글을 읽어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트리라고 하는 것은 n차 트리라고 분류를 하는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n차 트리는 영문으로는 nRE 트리 이런 식으로 적게 되고요. 요거는 루트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노드가 가질 수 있는 child 노드, 즉 자식 노드의 개수가 최대 n개인 트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서브 트리의 개수가 최대 n개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방금 이제 요 노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n차 트리라고 할 때는 또 맥시멈 n개의 자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nRE 트리, n차 트리의 하나인 거죠. 이거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것은 바이자가 숫자 2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child 노드는 이렇게 맥스 2개까지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child가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포함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에는. 아니면은 아예 child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트리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서 A는 뭐 루트 노드긴 하죠. 근데 루트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때는 뭐 루트이든 인터널이든 리프이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노드를 딱 잡아놓고서 얘를 봤을 때 연결선이 맥스 2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B라는 것도 2개의 차일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진 트리의 조건을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2개보다 작은 1개의 자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OK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있는 리프 노드들 같은 경우는 일단 2개 이하의 연결선이 있죠. 0개의 연결선이 있는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은 2개 이하의 연결선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트리는 이진 트리가 맞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주어진 트리가 있으면은 이 주어진 트리를 하위 트리로 다시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이진 트리는 갈 수 있는 게 왼쪽 혹은 오른쪽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들로 이루어지는 작은 트리를 이제 left subtree라고 부르고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위 트리, 작은 트리를 이제 A의 오른쪽 subtree라고 부르고, subtree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요 이진 트리의 정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걸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공집합이거나 모든 노드들이 루트의 왼쪽,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되는 노드들의 유한집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표현을 그냥 일반적인 노드라고 적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되는 노드가 있을 때 이제
왼쪽 서트리나 오른쪽 서트리로 구성되는 노드들로 이것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노드들이 다시 똑같은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도 결국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연결선이 두 개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아무튼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연결선을 기준으로 그냥 연결선이 맥시멈 두 개까지 허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진 트리는 이제 생김새에 따라서 몇 가지 명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양 이진 트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영문으로는 이렇게 skewed binary t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편향된 트리를 얘기하고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트리를 사양 이진 트리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트리도 똑같이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리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저도 막 그릴 때 좀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노드들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을 때 사양 이진 트리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 이진 트리라고 나오는 complete binary tree라는 개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이진 트리 같은 경우는 트리의 높이가 뭐 k라고 가정을 했을 때 레벨 k-1까지는 모두 차 있고 레벨 k에서는 왼쪽부터 차 있는 트리이다 라고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튼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인데 항상 이렇게 새로운 레벨이 만들어질 때는 왼쪽부터 차야 되는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레벨 0, 레벨 1인데 레벨 2에다가 정점을 또 배치시킬 거라면은 왼쪽부터 반드시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 3에다가 또 채워넣고 싶으면은 왼쪽부터 반드시 꼭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예에서는 높이는 3인데 즉 레벨 2까지는 꽉 차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레벨에서는 그냥 왼쪽부터 차 있다. 오른쪽부터 비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트리를 완전 이진 트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에서는 지금 이쪽이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이진 트리는 아니다. 하지만 연결선, 각 노드가 갖는 자식 노드의 개수가 2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이진 트리는 아니지만 이진 트리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 이진 트리와 포화 이진 트리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for binary tree를 포화 이진 트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재에서는 정의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강의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 이진 트리라는 것은 full binary tree로 영문으로 표현을 하고요. 모든 노드가 0개 혹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는 트리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홀수 개의 노드를 자식으로 갖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B라는 노드는 자식이 0개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자식이 2개이고 D와 E는 다시 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레벨이 왼쪽부터 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이진 트리도 아니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 이진 트리라고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는 perfect binary t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if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집니다. 반드시 2개를 가지고요. 모든 if 노드의 레벨이 같은 트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레벨이 있으면은 레벨이 꽉 찬 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벨 2가 되겠죠. 레벨 2가 되어 있는데 레벨 2에 있는 모든 정점들이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3를 또 만들고 싶은데 포화 이진 트리,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고 싶으면은
8개의 정점을 모두 다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꽉 차 있는 트리를 아무튼 포화되어 있다. 포화 이진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왼쪽 트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꽉 차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또 포화 이진 트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트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식 노드가 맥시멈 2개를 가지기 때문에 이진 트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레벨을 살펴보았을 때 왼쪽부터 차 있는 형태가 되면은 완전 이진 트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왼쪽 노드부터 차 있는데 끝까지 꽉 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이진 트리이면서 포화 이진 트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가 2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이진 트리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의 노드 수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레벨이 주어져 있을 때 레벨 i에서의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2의 i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제로 말씀드리면은 레벨 0에는 즉 루트밖에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2의 0제곱 총 1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레벨 1에서는 2의 1제곱 총 2개까지 맥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이진 트리이면서 포화 이진 트리입니다. 그래서 포화 이진 트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레벨에서는 모든 노드가 꽉 차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레벨 2에서는 2의 2제곱 총 4개의 노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4개의 정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i로 주어져 있는 트리의 최대 노드 수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등비수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2-1의 초기 값은 2의 0제곱이고 2의 항의 개수는 총 i 플러스 1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진 트리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배열에 의한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연결 리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교재에서 가져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양 이진 트리가 되겠고요. 헤이트는 4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로 담을 수 있는 노드의 개수가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즉 31개의 노드를 담을 수 있는 트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16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즉 31개의 노드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A라는 배열을 만들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만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변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31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노드가 이렇게 연결선이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여부를 떠나가지고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사실 배열에 담는다고 하면은 뭐 인덱스를 이렇게 0, 1, 2, 3, 4, 5, 6, 7, 8 그리고 사실 여기선 헤이트가 3이기 때문에 총 15개의 변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면은 해당 트리에 들어가는 정점들을 다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6개가 비어있는 형태로 되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트리를 담기 위해서 배열을 선언했을 때 앞에서부터 쭈루룩 담겨 있고 뒤에는 아직 사용이 안 된 부분이니까
낭비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양 이진 트리와 같은 거를 이렇게 배열을 통해서 저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꾸가 뚫리는 모양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다시 해보면은 0, 1, 2, 3, 4, 5, 6은 비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7.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즉 배열이 빵꾸가 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나 배열을 이용해서 이진트리를 구현한다면 굉장히 메모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래프를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진트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만 있는 그런 트리가 되겠죠.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이제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구조체를 통해서 연결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코드가 적혀 있으니까 잠깐 설명만 드릴 건데요. 트리노드라는 새로운 구조체형, 자료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멤버 변수로는 왼쪽 자식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 struct tree node의 포인터 변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자식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struct tree node의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구조체형 변수를 새롭게 선언해가지고 트리를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앞에 있는 왼쪽으로 치우친 사양 이진 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A, B, C, D, E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결국에 왼쪽 자식이 존재하고 오른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il이라는 표현은 널 값과 같은 의미를 갖고요. 결국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어떠한 주소도 저장이 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왼쪽 자식의 다음 걸 연결하고 그 다음 거에 왼쪽 자식이 들어가는 주소 부분에 다음 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쭈르륵 연결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는 결국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결국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던 좀 일반적인 트리 구조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루트 노드가 되었기 때문에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이 있을 텐데 각각의 자식의 주소 값을 이제 멤버 값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리프라고 판단되는 곳에는 이렇게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널 값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번 이산 수학을 배울 때 구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진트의 탐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문으로는 트레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로 순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트리의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연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하면서 안에 있는 키 값들이나 데이터를 출력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노드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와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left subtree, right subtree, 그리고 root 요 세 개의 방문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순서 있게끔 나열하면은 이렇게 3팩토리얼로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6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트리를 순회할 때에는 왼쪽부터 방문하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left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right subtree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루트를 언제 방문하느냐 요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방문하는 경우는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결국 루트의 위치, 루트의 방문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한글로 말씀드리면은 중순위, 전순위, 후순위라고 적혀 있고요. 요 전순위 같은 경우는 선순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영문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더 깔끔해집니다. in order, pre-order, post-order 앞에 붙은 이제 접두사를 보면은 가운데를 뜻하는 in, 앞이나 먼저를 의미하는 pre, 뒤나 후를 의미하는 post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루트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는 A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보통 루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순위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left와 right를 방문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사이에 루트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left랑 right를 보면은 이제 하위 트리에 루트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밑에 또 다른 노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left라는 것은 하위 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밑에 트리가 있으면은 이 left를 구성하고 있는 트리를 다시 한번 left, root, right 이 순서로 재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를 이제 레프트 방문할 때 라이트 방문할 때보다 앞에 방문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루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레프트와 라이트 부분이 결국 또 하위 트리를 구성하고 있다면은 여기 각각의 트리를 다시 루트, 레프트, 라이트로 방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대신에 루트를 적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방문하고서 그 다음에 루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의 서브트리가 또 다시 하위 트리를 구성할 수 있다면은 그 해당 하위 트리를 다시 left, right, root의 순서로 방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순위 탐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루트를 left와 right 사이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왼쪽 서브트리를 우선 방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의 서브트리에는 B, D, E 세 개의 노드가 존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에는 C와 F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라고 적혀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레프트 서브트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하위 트리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레프트, 루트, 라이트를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재기적으로 왼쪽, 루트, 오른쪽을 방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 더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레프트로 적어 두고요. 루트는 A가 되고 라이트도 치환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영문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근데 레프트 서브트리를 보니까 다시 한번 하위 트리를 구성하고 있어서 똑같은 규칙을 통해서 left, root, right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D, B, E가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도 F, C 순서로 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eft 자리를 이렇게 가름해주고 right 자리를 가름해주면은 바로 아래 주어진 트리를 중순위 탐방을 통해서 순회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요 D 밑에 만약에 P와 Q라는 노드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에 D 자리에다가
left라고 적어주면 됐을 것 같고요. left 자리를 보면은 이제 D 대신에 P, D, Q 순서로 여기를 방문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점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진트리 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나는 경로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A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나가서 결국에 A로 돌아오는 길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순위 탐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방문을 하면 되냐면은 지나가다가 각각의 노드를 지나가는데 요 밑에를 지나갈 때 이때 방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를 지나갈 때 먼저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B를 지나갈 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E를 지나갈 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A를 지나갈 때, F를 지나갈 때, C를 지나갈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똑같이 D, B, E, A, F, C 순서로 중순위 순회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규적으로 직접 하나씩 하나씩 치환해 가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이 순회로를 한번 그려보시고서 밑에를 지나갈 때 각각의 노드들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잠깐 한번 영상을 멈췄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